KBS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IMP터 뉴스 임병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로는 입에 얼굴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열과 피해 소식 가져오셨네요. 네. 주변 곽선 둘러봐도 열과 피해를 입은 감귤이 눈에 쉽게 띄던데 열과 피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 감귤 껍질이 쪼개지는 이 현상을 이렇게 열과라고 하는데 이 노지 감귤의 경우 지난해 한 8.2% 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에 이미 이제 19.4%로 이제 지난해 예, 그렇죠. 2.4배가 늘어났는데 근데 올해 10월 들어서 벌써 22.8%로 열흘 만에 한 3%가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일부 농가의 경우 보니까 이 감귤나무 한 그루에서 이 감귤 절반 이상이 이제 열과 낙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더 심각한 건 이 노지 감귤뿐만 아니라 이 레드향 같은 이 망감류에도 낙가 피해가 이미 3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농가에서는 이 그나마 남아있는 감귤조차로 또 이제 대가로 이제 흔히 왕대마라고 그러죠. 이 상품 가치가 없는 사이즈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매년 열과 피해가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올해가 유독 심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기후 탓이겠죠. 예, 올해 이제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고 또 국직성 호우도 내렸거든요. 여기에 이 다리도 왔고 이 폭염으로 이 토양이 마른 상태에서 이 수분 공급이 갑자기 나면은 이 얇아진 감귤 껍질이 이제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높은 기온과 갑자기 쏟아지는 비 등 뭐 이산 기온의 영향으로 열과 피해가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극조생 감귤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감귤을 수확하는 시기가 될 텐데 열과 피해가 증가하면 수확량도 감소하겠죠? 어느 정도일까요? 예, 지난달 제주도 이 감귤관측조사위원회와 이제 제주농업기술원에서 올해 노지 감귤 생산량이 한 지난해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번 달 초까지 열과 피해가 급속하게 이제 증가하면서 이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감귤 생산량은 이제 최종적으로 한 11월 중에 이제 나오거든요. 뭐 그때 이제 품질이나 이 결정 과일 등 좀 관측 조사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초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2% 감소다. 앞으로 그러면 더 열과 피해가 커지면 더 감소한다는 그런 뜻일 텐데 생산량이 줄어들면 뭐 가격은 오르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 지난해 노지 감귤 가격이 이 1997년 조사 이후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면서 모천 재배 농가들이 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감귤 생산량이 낮으니까 올해도 감귤 가격은 오르겠지만은 생산량 자체가 낮아서 농가 소득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폭염으로 이 농산물 가격이 높아도 이제 소비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 배추는 이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감귤은 기후성 과일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이네요. 열과 피해는 있습니다만 당도나 맛은 예년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좋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예,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이제 한동안 감소했다고 올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예방 접종도 중단되면서 이 도민들의 걱정이 좀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중단했던 이 예방 접종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재개된다고 합니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과 이제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예방접종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이 보건소에 좀 문의를 하셔갖고 일정에 따라서 빠짐없이 접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 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사고도 증가하고 있던데 부모님들의 걱정도 커지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하게 해서 이제 제주도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이제 합동 점검을 하는데요. 제주도 도청뿐만 아니라 식약청, 위생부, 그다음에 보육부서
이 보건소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도는 어린이집 집사금식소 219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인데요. 이미 상반기에 126개가 이제 끝났고 하반기에 이제 93개소를 점검합니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이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뭐 폭염이 끝나고 기온이 내려갔어도 뭐 어떤 지속적인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이렇게 제주도는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MP터 임병도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다시금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는데요. 이 도민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8년 구성된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 추천으로 참여해서 위원장까지 맡았던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강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제주 2공항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자, 2공항 건설 이제 정부 계획으로 확정했다는 뜻이죠. 먼저 이번 고시 그 과정과 내용을 총평해 주시죠, 한번. 예, 이 9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2공항 관련 법률적 행위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일인 절차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 아쉬움이 좀 큽니다. 작년 3월에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환경부가 내건 조건이 뭐였냐면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실시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한 거죠. 철새 도로지나 조류충돌 문제 등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러 지적했었지요. 그런데 국토부는 그와 관련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한 거 하나 없이 원안 그대로 고시하고 모든 걸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넘겼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구의 조건부 협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그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그냥 고시했다. 그러니까 내용이 부실했다. 이렇게 총평을 해 주셨네요. 그래, 이번 고시 내용에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즉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런 정부의 결정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 총 사업비가 처음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니까 기재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2단계로 쪼개고 우선 1단계 예산만 계상한 걸로 협의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여객 수요의 가변성 문제입니다. 예. 국토부는 처음에 2공항 사업 추진할 때 제주도 항공 수요가 4,500만 명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이번 고시한 기본계획에서는 3,970만 명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네. 그런 가변성 때문에 이번 고시에서는 2단계 사업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이렇게 단서를 달았거든요. 네. 그런 그 가변성 때문에 더욱 2단계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고시 내용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단계별 계획에서는 여객 수요의 가변성 이 두 가지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이번 2공항 계획의 핵심적인 쟁점이기도 하죠. 예,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고 먼저 이 2공항 고시 아까 9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2015년 11월에 처음 발표한 지 8년 10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그만큼 큰 진통을 겪고 있다는 뜻인데 왜 이 문제에 대한 그 갈등이 풀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커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 개인 간의 갈등도 그렇고 사회 갈등, 국가 간 갈등 등 이 세상 모든 갈등에는 공통된 속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즉 당사자들이 갈등을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2공항 사업 그리고 그걸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바로 국토부와 제주도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 그런 기관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갈등 해결을 원했는지 그리고 갈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 보면 왜 지난 9년간 갈등이 안 풀리고 지속되는지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이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예.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주 국회에서 어쨌든 이 문제 놓고 국회의원 6명 등이 공동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리고 강 원장님이 주제 발표하셨죠. 예.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어쨌든 향후 절차, 갈등 해법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내놨습니까? 예, 그 자리에 국토부의 공항정책 담당 국장이 직접 토론에 참석했었는데요. 네. 과거에 국토부가 제주도 및 도의회와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할 때 앞으로 도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추진할 것이며 일방적인 강행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약했다는 점입니다. 예. 그걸 제가 발제해서 강조하니까 국토부 국장이 그와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얘기했습니다. 우선 이번 고시에서 제2공항 관련 2공항 완공 일정을 못 박지 않고 예. 착공 후 5년으로 도민 의견 등에 따라서 상황 변화 여지를 두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그 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 등 관련 용역 앞으로 추진할 때도 통상적으로 이제 턴키 방식으로 일괄 발주하는데 예. 그러지 않고 분리 발주함으로써 추후에 변화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분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 실시 계획 내부에서도 기본 계획이 있고 또 실시 계획이 있는 설계 있는데 그걸 나누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완공한 다음에 이제 완료하는 걸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단계별로 다 쪼개서 발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턴키로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부분 쪼개서 사업을 한다. 그렇죠. 어쨌든 착공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 되게 눈에 띄는 발표였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 고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착공을 하게 되면 5년 내에는 완공을 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렇게 잡은 거죠. 예. 자, 그럼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항이 필요한 이유가 제주를 찾는 항공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지금 이게 가장 핵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만 이 국토부에서 제주 항공 수요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잡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항공 수요가 늘지 않는다면 굳이 뭐 환경 파괴를 감수하며 새 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 공항을 확충해서 얼마든지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9년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소득이 있었다면 국토부의 이 제2공항 관련 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네. 특히 그게 이제 검증할 수 있게 된 게 국토부에서 잡은 제2공항 필요성으로 제시한 항공수요 예측인데 그걸 이제 그동안 실제 사례와 실적과 비교해서 이제 검증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게 또 국토부 계획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런 변화장이. 네. 원래 이 공항 사업 처음 시작할 때 2015년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 대건 항공 수요는 2055년 목표 수요가 4,557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고시한 기본 계획에는 3,970만 명으로 무려 60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엄청 줄었네요. 예. 예. 현재 제주공항 항공 여객 수요는 연간 약 3천만 명 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900만 명 정도 더 수용하기 위해서 귀중한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 쫓아내고 후손들이 자사손손 소음 피해 시달리도록 하면서까지 굳이 새로운 공항을 하나 더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도민들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신에 기존 공항 확충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정도 선이면. 그러니까 연간 지금 현재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2055년이 돼도 3,900만 명 정도밖에 이용 안 한다고 치면 900만 명 정도면 기존 공항을 얼마든지 확충해서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는 건데 그렇죠. 사실 항공 수요라는 건 사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실 처음에 제주도에서 이 공항 전에 신공항을 요구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제주도 쪽에서 요구를 해도 국토부는 뭐 항공 수요 얼마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무시하다가 급격하게 제주도가 2010년 중반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정책 결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먼 미래를 놓고 얘기한다. 뭐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하고 철저한 또 검증이 필요한 이제 영역이기도 하죠. 네, 그냥 전문가들이 예측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모든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다음 쟁점은 앞서도 말씀했던 환경성 문제, 즉 입지 타당성에 관한 문제인데 성산업 일대가
이곳이 과연 공항 부지로 적합한가 이런 논란인데요. 뭐 거기에 숨골, 조류 충돌 문제, 동굴이 있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국토부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환경부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조건부 협의를 해준 건데 자, 이런 문제를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앞으로 크게 쟁점이 될 겁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는 전혀 다른 법률적으로 또 분리된 절차인데 지금 전략 환경 평가 단계에서 처리해야 될 쟁점을 다 환경 영향 평가로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환평 단계에서 그게 이 해소가 가능할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그래도 환경부와 국토부가 확약했고 제주도 철저히 검증을 약속했으니까 뭐 또 약속대로 이행해야 될 테고 도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TV 토론을 내부 지역에서 했었는데 네. 사실 전략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영향 평가의 차이점. 그러니까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사전에 과연 이게 타당한지 입지를 놓고 판단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입지가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것인가를 놓고 하는 게 환경영향 평가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무슨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환경영향 평가에서 풀어라라고 지금 사업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난주 TV 토론에서 찬성 측에서의 논리는 그거예요. 어쨌든 넘어왔지 않느냐.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는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거지 이걸 네. 입지 선정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또 반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어떤 또 반론을 또 재반론을 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근데 국토부의 이 고시에도 전략환경평가 단계에서 제기돼야 될 문제점, 그러니까 조건부 협의 그 내용이 일단 기재는 됐거든요. 반영은 안 됐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도민들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명확히 환경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하겠죠. 그럼 국토부도 약속한 거니까 환경부도 그런 조건으로 또 협의해 준 거니까요. 참 이게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문제를 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하죠. 그리고 어쨌든 환경평가도 그렇고 그에 대한 동의도 제주도 도와 도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철저히 되도록 압박을 넣을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는 셈이긴 하죠. 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제주도가 갖고 있죠. 그리고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리고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론적으로는 제2공항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영향평가 동의권, 이 동의권이 이 공항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일단 도의 그 심의권도 중요한데 최종 관문은 결국 도의의 동의죠.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가 동의하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 너무나 중대한 결정인 만큼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또 의회 내 이 공항 환평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동의권 행사할 때 중요한 게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도민들의 여론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서 의회 의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더 들어오도록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도민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따라서 도민들의 의견이 이 도의회의 동의 이 의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이 사실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은 제도이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 해군기지 당시에도 이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이 큰 걸림돌이었죠. 그 당시에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권한이 이제 제주도에 동의권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당시 어쨌든 본회의에서 이제 날치기 통과로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동의권이 부동이 난 사례가 그렇게 드문데 송악산 관광개발 당시에 워낙 지역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를 행사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동의권은 도의원들이 투표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투표권을 통해서 행사가 되긴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 동의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관례는 그냥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필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도의원들이 알아서 결정한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의회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한 좀 연구도 필요하고 또 논의 과정도 필요할 텐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환경평가 과정을 도민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민들이 알고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도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서 도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게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테고 필요하면 어떤 공식적인 여론 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 분포를 파악할 수도 있을 테고 또 그 전에 도나 도의회에서 환경평가 관련 검증 작업을 하면서 쟁점이 해소되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남는 문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게 남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여론을 어느 정도 공식적인 지난번에 했던 국토부 도의회 도가 동의해서 이루어진 공식 여론조사처럼 그런 걸 통해서 뭐 여론 분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도의회에서 또 그걸 반영하면서 의결에 임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구체적 그 주민 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좀 제안하셨는데 사실 지난번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놓고 분분하다가 결국 사실 맞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여론조사라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때 이 워낙 여론조사제 하자는 쪽에 도민사회나 도의회의 주장이 강한 반면에 국토부랑 제주도는 좀 소극적이었죠. 네. 국토부가 제주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회 측에서 너무 도의회에서 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 확실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약한 상태에서 좀 여러 가지 특히 당시 원희룡 전 지사가 제시한 조건을 좀 무일판적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성산 지역 주민들의 조사를 단서조항으로 참고 조건으로 넣기로 한 건데 나중에 도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정리할 때는 그걸 주된 의견으로 정리해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그런 전철이 있었을 만큼 그런 걸 이제 사전에 좀 방지하면서 결정력 있도록 하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